제가 인식 속에 있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요 지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탈리아가, 근데 이거는 큰 그림에서 팩트거든요? 그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가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산업도 그렇고 다 낙후가 돼요. 다 뒤처져요. 그런데 속주랑 야만족의 경제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탈리아에서 얘네 통제를 못하니까 강력해진 친위대 얘네들 등용을 해가지고 이 친위대 이제 입대한 야만족들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제가 말한 게 왜 경제력이 약화가 됐냐, 산업 기반 약화 중에서 얘네 곡물 같은 거 다 그 농장 갈아엎고 와인 농장에 다 전환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난세가 되거나 뭐 할 때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다 팔아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식량 자급 같은 그런 문제로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랑 좀 달라 보이죠. 왜냐면은 미국은 산업 기반이랑 경제력이 짱짱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의 붕괴랑 미국이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봤더니 더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랑 티베리우스랑 딱 그때까지만 해도 라티푼디움이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포도 농장이 많아지고 하는 그 구도가 맞는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도 다 포도 재배하면서 와인을 시작해요. 특히 그 나르보네시스 그쪽,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도 포도 막 재배하면서 갑자기 여기랑 그 알레포 주변 여기 포도랑 와인이 아주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원래 로마가 그래도 이 와인 경쟁 이런 걸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지나면서 얘네들도 와인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지중해 세계 전체에 있는 그 무역의 그 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와인 무역 파이를 얘네들한테 다 뺏겼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도 식량 자급 경쟁력은 원래 없었죠. 식량 자급 경쟁력은 이미 포에니 전쟁 때부터 사라졌어요. 다 여기서 뺏어오면서 인구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 먹여 살리려고 이집트에서 삥 뜯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젠 와인 산업의 경쟁력도 야만족들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약간 비유하자면은, 약간 미국이 반도체나 이런 IT 산업 같은 게 엄청 세잖아요. 지금 엄청 센데 야만족 A국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도 그 야만족들의 와인 산업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 마냥 엄청나게 갑자기 뭐 IT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파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원래는 한 이 정도가 이제 미국의 파이였으면은 이제 이 정도가 미국의 파이가 되면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서로마 제국이 경제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구도가 똑같아져요.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약간 좀 그런 거랑, 물론 미국이 지금도 압도적이지만, 그래서 이게 서로마 제국 패권 붕괴 근본적인 원인인 그 이탈리아의 경제력의 낙후 그리고 산업 기반의 낙후화가 미국이랑 비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료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주 요상한 게 많이 나와서 그걸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는 게 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면은 뭐야, 여기가 언제부터 여기에서 그런 와인 산업이 발달했냐, 그 갈리아에서. 쉽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발달해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왜 하필이면 이때부터냐? 그 이전엔 뭐 포도 없었냐? 그 이전에는 포도가 있긴 했어도 소위 말하는 이게 이때부터 뭐라 그러지? 캐피탈리스틱 커머셜 트레이드 막 이런 거 나오고, 인더스트리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주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자료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갑자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이제 무역 같은 거를 하면서 막 치고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갈리아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이제 아주 강고한 피오 부족이고, 아우구스투스도 그걸 봤잖아요. 여기가 아주 크는데 특히 여기 남쪽에 있는데 하이드위족이나 이런, 그리고 마실리아 여기 부근이 아주 셌대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제국의 원로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만든 공무원 조직에 1순위로 참여시킨 그 1등 공신들 중에 하나가 여기 갈리아 남쪽에 있는 놈들이에요. 얘네가 아우구스투스 밑에 있는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권력과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생기고, 또 얘네 스스로 여기 징세도 맡아요. 보니까 징세를 맡으면서 징세권 바탕으로 얘네가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부가 여기 생기니까 그거 바탕으로 자기 부족을 위해서
막 투자를 많이 합니다. 커머셜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막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 와인 산업의 경쟁력이 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로마랑 경쟁을 하는데 이런 묘사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로마는 여기 도시가 있으면은 오스티아 항구까지 가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또는 반대로 오스티아 항구에서 한번 마차 타고 끌고 와서 팔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가 로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발생하는데, 그럼 만약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오스티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보다 마실리아 바로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아 놈들은 심지어 그냥 마실리아에서 바로 팔아 먹으면 돼가지고 물류비에서 더 싸다. 쉽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는 이런 미친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첨단 산업은 아니거든요. 첨단 산업은 아닌데 어쨌든 무역에서 돈이 되는 무역 상품이라고 하면은 돈이 되는 무역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탈리아가 점점 프랑스에 밀리고, 근데 경쟁력이 밀렸으면은 당연히 뭐 다른 상품이나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이케라임 책에도 나옵니다. 이 양반이 제일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가 그리스인들이 개발한 자동 터빈 같은 게 있었대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터빈이 있었다고 합니다. 졸라 신기하죠. 자동 기계가 있었대요. 이런 것 저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노예가 줄어들죠. 그래서 라티푼디움의 경쟁력도 줄어들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심지어는 인구도 줄어요. 저출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인식으로 보면은 인구도 줄어들고 노예도 줄어드니까 이 적은 인구로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편한 도구를 많이 써가지고 편한 도구를 많이 써서 생산력을 올려야 되는 그런 발상이 있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로마놈들이 그렇게 실용주의적이라고 하는 로마놈들이 그거에 실패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하이케라임이 왜 실패했냐, 왜 그 실용주의적인 로마놈들이 그런 엄청 편한 도구들 다 두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에 실패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무거운 조세 부담, 귀족들의 수입 사치품 소비, 그릇된 재정 정책, 제국 국방과 통치에 든 막대한 비용, 2세기 이후의 잦은 내전 같은 요인만으로 3세기 이후로 전개된 경제적 쇠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문제의 뿌리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사회가 순수 과학을 생산적인 과학 기술로 전환하지 못한 데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론 과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인상적인 업적의 기록을 남겼고, 헬레니즘 시대의 아르키메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헤로 같은 사람들에 힘입어 순환사슬, 복활차, 기중기 이게 졸라 웃겨요. 증기 엔진, 반동 터빈 같은 여러 기계 장치들이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이런 발명들을 실용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력을 높이고 고도로 집중된 관료 국가의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는 산업 문화를 건설하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아까 말했지만 로마놈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한국 사회랑 똑같은 저출산이라고 했잖아요. 저출산? 다시 말해 시민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요. 또 문제가 뭐냐?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이제 평화 정책이 유지가 되니까 팍스로만 하잖아요. 전쟁 노예 공급이 줄어요. 노예 공급이 주니까 이제 포도 농장에서 일해야 되는 노예 수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생산 속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인구 구조 측면으로도 낙후화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적은 인구로 많은 인구가 했던 그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포도도 이렇게 좀 잘 재배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증기 터빈 같은 거 안 써도 포도주를 포도주를 만들 때 제조할 때도 기계를 좀 잘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서 좀 생산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로마놈들이 그렇게 실용학문에 집착을 했던 놈들이 그걸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 왜 이런 산업 문화를 건설하는데 활용하지 못한 거냐, 노예 신드롬과 귀족 유한계층의 노동에 대한 경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경제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한 계층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지속시킨 고대 교육의 잘못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였다라고 짚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과학과 실용기술 교육을 천시하는 대신 수사학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과학자와 산업기술자와 전문가보다 법률가와 행정가와 수사교수를 배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과충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주 적절하게 요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케라임이 강조한 로마 제국이 산업기술을 그렇게 실용적으로 확장시켜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이 낙후된 이유가 뭐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자나 전문가들을 육성하기보다 그 문과충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 관심 없는 애들이 수사학이랑 법학이랑 정치학 같은 거 하면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낙후한 거다. 그러는 동안에 이민족들은 지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기술 개발해가지고 산업 경쟁력 같은 거 확보해서 무역 경쟁하고 돈 벌고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했다는 거죠. 노예 노동력이 급감하고 무상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2세기 이후에 제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공학과 노동력 절감용 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것들이 없이는 제국이 크게 증가하던 군사적 필요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건실한 민간 경제를 유지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3세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하면은 이제 세베루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세베루스 이때부터도 이제 친위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어떻게든 지탱을 하면서 친위대 중심으로 이제 패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참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저는 이 이탈리아 놈들 보면은 로마 놈들 보면 왠지 계속 한국이 떠오르죠? 한국이 떠올라요. 아니 이게 싫어도 계속 떠오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는 짓이 똑같지? 최근에 한 정부에서 이제 과학기술 투자 낮춘 것도 그렇고 점점 이 반도체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아니 왜 어느 나라 보는 거 같냐고요. 한국도 로마 놈들이 수출, 그러니까 관세 수입의 엄청나게 큰 부분이 포도주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세금으로 돈 버는 반도체 노동력으로 이제 돈 뜯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렇게 강했으면은 이쪽 산업을 유지하려고 좀 기술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대규모 산업을 유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때 여러분 증기터빈이 있었다니까요. 증기터빈. 이런 미친 나라의 기술력이 있었는데 이게 문과충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 결과 3세기 위기, 그러니까 군인 황제 시대 되면서 이미 그때가 되면은 얘네들 다 머리가 크니까 이탈리아 만만한데? 우리가 패권을 할 수 있을지도? 하면서 계속 투닥투닥 하는 겁니다. 문어자리님, 그거 맞아요. 노예가 부족해지면 인건비가 상승하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요. 하다못해 증기터빈 같은 걸 잘 써가지고 물론 그 정도의 기술은 필요가 없을지라도 한 명의 직원이 좀 10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만들거나 관계시설 있잖아요. 관계시설도 잘 이렇게 만들거나 포도주 제조 시설 있잖아요. 포도주 제조 시설 같은 거라도 잘 이렇게 정비해서 생산성을 이렇게 폭증을 시키면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하이케라임은 문과충 나라가 돼서 그렇다. 물론 저도 문과긴 하지만은 로슬라님 젊은이가 일을 안 해? 외노자 수입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기술 유출되면 화내기. 와, 근데 그거 맞네? 그거 진짜 로마랑 똑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갈리아 놈들이 포도주 산업을 급속도로 팽창시키기 시작한 게 원수정 초, 그러니까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끝난 그 즈음부터 갑자기 이탈리아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이거 얘네들이 이탈리아 와가지고 기술 유출시켜서 기술 빼돌려 와가지고 산업 스파이 짓을 해가지고 무역 경쟁력을 확보시킨 것일지도? 신기하죠?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엄청 재밌어요. 그것도 그러네? 이것도 찾아보면 뭐가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탈리아의 그 포도 농장이든 와인 공장이든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 중에 갈리아인이든 뭐 팔레스타인인이든 북아프리카인이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일하던 그 시기 동안에 갑자기 얘네들 고향 지역에 와인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무역 경쟁력이 확보가 됐다? 이거를 실증적으로 만약에 연구할 수 있으면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되지 않겠어요? 재밌는데?